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이번 9강에서는 퓨전 360 3D 모델링 기능과 연습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차입니다. 이번에는 패턴과 미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턴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패턴을 해보기 앞서서 패턴이란 어떤 객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쭉 나열해서 복사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패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우선 크레이트를 확장을 해보시면 파이프 아래쪽 패턴이라고 있고 렉탱귤러 패턴, 서큘러 패턴, 패턴 온 패스라고 있습니다. 총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먼저 오른쪽 보시면 말 그대로 사각형 패턴이라고 하고요. 선형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XYZ 또는 원하는 모서리 방향으로 직선으로 뻗어져 나가는 패턴을 의미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서큘러 패턴은 원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패턴 온 패스는 원하는 경로를 지정해서 패턴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를 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 렉탱귤러 패턴을 해보기 전에 앞서 한번 간단하게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포인트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그어주고 이렇게 한번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서 나머지는 트림으로 전부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입력을 해볼 건데요. 높이가 50, 15, 16, 제 왼쪽 선에서부터 우측 선까지가 110, 55, 16. 자, 이렇게 스케치가 됐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밀어내기 선택해서 돌출 선택해서 스케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방향 같은 경우를 꼭 원사이드가 아닌 시메트릭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디스턴스 값을 70 정도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이렇게 큰 형상은 아니고요. 이제 한쪽 길이가 70이 아니고 양쪽 길이가 70으로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옵션을 체크해서 양쪽 길이가 70이 되도록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스케치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서 이번에 이쪽 위판입니다. 윗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윗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들어오시고 마찬가지로 투포인트 사각형 이용해서 우측 하단 점 살짝 돌려볼게요. 형상이 이렇게 있으면 요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 선택해서 이렇게 그어주시고 값을 1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15.
자,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다시 익스트루드 해서 방금 스케치했던 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한 대략 20 정도 입력을 해 줄 거고요. 조인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 조인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의 바디입니다. 이렇게 돌출을 했던 게 바디 1 밖에 안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두고요. 이 놈은 이제 미러를 위한 그런 준비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패턴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레이트를 확장해 보시고 홀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요 면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먼저 제일 위쪽에 있는 모서리로부터 20만큼 떨어져 있고 왼쪽에 있는 모서리로부터 20만큼 떨어져 있는 원을 그려 주시는데 원의 옵션은 이렇습니다. 원의 지름이 15파이 정도 입력을 하고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얘는 올 관통을 해주시고 나머지 옵션은 기본에 앵글 타입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관통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쭉 끝까지 전부 다 뚫려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확인 버튼 눌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렸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린 상태에서 여러 개의 구멍을 뚫는 방법은 이제 패턴을 이용할 건데요. 먼저 크레이트를 확장해서 패턴 항목에 첫 번째 렉탱귤러 패턴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오른쪽 옵션 창에서 첫 번째 패턴 타입을 지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면을 패턴할 것이냐, 또는 바디 자체를 패턴할 것이냐, 또는 피처를 패턴할 것이냐, 컴포넌트를 패턴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작은 단위, 그 다음 바디, 그 다음 컴포넌트 순으로 점점 선택하는 범위가 좀 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홀이라는 피처를 패턴 해볼 거기 때문에 이번에 피처 타입을 선택을 해주시고 먼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오브젝트란 어떤 구멍, 저희가 구멍을 패턴할 거기 때문에 구멍을 선택해 달라는 뜻이죠. 타입은 피처 타입의 오브젝트는 타임라인에서 홀 1번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향, 디렉션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셀렉을 눌러주신 다음에 기본 좌표계에 있는 이런 축들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형상의 모서리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돌려보시면 어차피 축이랑 모서리는 지금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 모서리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를 찍어 주시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의 두 개 뜨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랑 동일합니다. 총 수량, 거리값, 그리고 방향,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의 총 개수, 수량, 그리고 거리값, 방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마우스로 쭉 끌어보시면 지금 조금 흐릿하게 보이는데 살짝 돌려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끌어보시면 총 3개인 상태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몇 미리씩 이동하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쪽 화살표를 쭉 끌어보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를 끌어봄으로써 첫 번째 방향과 두 번째 방향을 지정을 해 주실 수 있고
이 미리 보기가 되는 곳에 전부 패턴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확인을 눌러서 형상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구멍이 생성이 되었죠. 다시 편집을 해서 여러가지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타임라인에서 첫 번째 패턴을 우클릭해서 에디트 피처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방향까지 지정을 해줬는데 디스턴스 타입을 지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거리 값이 마이너스 45mm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마지막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지금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60이 될 수 있고요. 마이너스 60. 이러면 좀 더 멀어지는 거겠죠. 근데 이제 디스턴스 타입을 두 번째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하나에서 다음까지의 거리 값으로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30 입력을 해주시면 한 칸당 마이너스 30씩 30, 30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너스 20만 입력하고 다음 서프레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체크를 해제해 보시면 이 화살표 체크 표시가 꺼졌다 켜졌다 하죠. 이게 무엇이냐, 이 패턴이 진행되는데 패턴을 안 할 곳을 제외를 시켜주는 겁니다. 패턴을 안 하고 싶은 곳. 그래서 체크가 되어 있는 곳은 지금 전부 패턴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불필요한 놈을 선택해서 해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비활성화 되고 다시 확인해 봐도 다시 생성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다시 패턴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수량이죠. 총 2개로 할 건지 3개로 할 건지 4개로 할 건지 이렇게 수량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원사이드로 할 건지 아니면은 시메트릭으로 할 건지 대칭으로 할 건지 원사이드인지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밑에는 동일합니다. 이 두 번 옵션이 똑같은 옵션이 두 번째 있죠. 이거는 방향에 따라서 이쪽 방향의 옵션 정확하게 탑에서 바라봤을 때 아래쪽 방향의 옵션 이렇게 렉탱귤러 패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뉴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원형 패턴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것도 간단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패턴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린더를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선택해서 이제 XZ 플랜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좀 떨어진 위치에 이 원점에서부터 좀 떨어진 위치에다가 원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좀 작게 해주도록 할게요. 원점에서 떨어져 있고 대략적인 크기의 실린더 하나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실린더를 이 원점에 있는 축을 기준으로 원형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패턴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를 들어가셔서 패턴에 서큘러 패턴 선택을 해주시고, 얘 같은 경우는 바디 선택해주면 되겠죠. 지금 하나의 바디이기 때문에 바디 선택해서
물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엑시스 탭입니다. 엑시스 탭.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셀렉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 Y축을 선택을 해주시면 Y축을 기반으로 이렇게 봤을 때 Y축을 기반으로 회전이 되겠죠. Y축을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 타입 같은 경우 풀이고요. 풀에 대한 설명은 전체를 360도로 쳤을 때 한 바퀴를 전부 다 돌아라 라는 뜻이고, 말 그대로 수량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0개를 주시면 하나 간격이 36도씩이겠죠. 10개니까 총 360도 안에 요거를 원본 포함해서 총 10개를 복사해라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앵글을 입력을 해주시면 어떠한 원점에서부터 90도까지 총 3개를 주어라, 또는 5개를 주어라, 또는 180도까지 10개를 주어라, 이런 식으로 각도를 제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각도로서. 자, 마찬가지로 요 아이콘은 요거를 체크를 풀어 갖고 원하는 패턴을 제외한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생성을 해둔 상태로 세 번째, 시메트릭 같은 경우는 원점 기반으로 각도로 나가긴 하지만 대칭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형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형 패턴 같은 경우는 옵션 선택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요 정도 타 툴에 비해서 그렇게 조금 기능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먼저 패턴 타입을 선택해서 어떤 패턴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축을 선택해서 각도로 할 건지 전체로 할 건지, 그리고 제외할 것만 제외해주는 요 정도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대로 두고 뉴 디자인을 다시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턴 중에서 패턴 온 패스 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요거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경로를 먼저 한번 그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트 스케치를 먼저 눌러 주시고 XZ 플랜을 선택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경로를 그릴 때 주로 사용했던 스플라인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스플라인을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주시고 이렇게까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눌러서 이런 형상을 한번 딱 원점에서 시작한 이런 스플라인을 하나 XZ 플랜에 생성을 했고요. 여기다가 박스 또는 이번에도 실린더를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실린더를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XZ 플랜 선택해 주시고 원점에서부터 10파이 정도 되는 원 기둥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들어가서 마지막 패턴 온 패스 선택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바디냐 피처냐 컴포넌트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컴포넌트는 이 부품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디 선택해서 만들었던 실린더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패스, 아까는 축 패턴 했을 때는 엑시스였죠. 여기는 패스 경로를 선택해 줘라. 선택해서 경로를 선택해 줍니다. 지금 거리값 0에 스타트 포인트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쭉 끌어 보도록 할게요. 쭉 끌어 보시면 총 수량 3개가
뭐 200만큼 거리로서 이렇게 패턴이 진행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개를 주겠다. 분할해서. 마찬가지로 수량, 거리값, 그리고 시작 포인트, 현재 원점 요거를 0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지, 아니면 0부터 1 사이입니다. 0부터 1 사이여서 중간부터 시작할 것인지, 0부터 1까지 비율로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턴스 타입을 익스텐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하나의 거리값을 입력을 해주실 것인지, 이렇게 각각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칭 양쪽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또한 한 방향에서 값을 마우스를 좀 더 끌어 볼게요. 지금 선이 이렇게까지만 이어져 있는데 선이 계속 이어지죠. 마지막 스플라인 경로 이후로는 쭉 계속 직선을 유지하면서 패턴이 진행이 됩니다. 확인을 눌러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경로의 중심을 따라서 지나가다가 경로가 뚝 끊기니까 그 경로 방향 이어서 직선 방향으로 계속 패턴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미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첫 번째 했던 탭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모양, 두 번째 원형, 세 번째 패스를 했었는데, 첫 번째 요 모양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돌출을 했던 요 부위를 반대쪽에다가 한번 미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복사라고 합니다. 미러는. 네, 이제 같은 바디인데도 요 놈만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에서 미러를 선택을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패턴 타입 뭘로 선택을 해줘야 될까요? 이 부분만 가는 거기 때문에 피처를 선택을 해줍니다. 피처를 선택해 주시고, 피처는 익스트루드 2번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선택하는 창에서 익스트루드 2번을 선택을 해주시고, 미러 플랜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러 플랜 같은 경우는 한번 오리진을 켜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 물체를 정확히 시메트릭으로 양쪽으로 돌출을 시켰기 때문에 탑 플랜에서 바라봤을 때 원점이 가운데 있고, 마찬가지로 플랜도 정중앙에 있겠죠. 그래서 XY 플랜을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칭 복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러를 좀 더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러 선택해서 방금은 이 피처만 반대쪽으로 미러를 했었죠. 이번엔 피처가 아닌 바디를 선택을 해주시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러 플랜 같은 경우는 제 YZ 플랜을 선택을 해줘서 여길 기반으로 완전히 반대쪽으로 미러를 한번 해보고요. 형상이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 상태를 가지고 선형 패턴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눌러서 선형 패턴 누르고, 마찬가지로 피처가 아닌 바디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바디 선택하고 그냥 쭉 드래그 하도록 할게요. 그럼 두 개의 바디가 선택이 되죠. 방향 선택해서 축을 선택을 해주시면 마우스로 끌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연장이 되죠. 이렇게 패턴과 미러 같은 경우는 어떤 단순 반복적인 일정한 규칙을 두고 반복적인 객체가 계속 생성이 될 때 이제 수동으로 일일이 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굉장히 도와주고 모델링 시간을 많이 단축시켜 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패턴과 미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예제에서는 필렛과 챔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